자,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자, 서울 중심부, 아니 서울 외곽도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자, 분명 2, 3년 전에 내가 전세 계약할 때만 해도 전세 가격이 이렇게 안 높았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몇 억이 올라서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심지어 그렇다고 매매 가격이 안 올랐냐? 매매 가격도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어서 정말 이도저도 못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자,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서울 외곽인 노도강 이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막상 이쪽도 보면 노원구 3,000세대 전세 6건, 도봉구 4,000세대 전세 5건, 강북구 3,000세대 전세 0건 이런 모습을 보면 답답하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자, 아니 3년 전만 해도 분명 전세 가격이 폭락했다는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내가 계약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전이 돼서 폭등하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이 임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건데요. 자, 현재 임대 시장이 왜 이런 상황인지, 앞으로 이게 매매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서울 중심부는 누구나 선호하잖아요. 강남, 여의도, 송파, 용산, 교통, 인프라, 학군, 직장 등 장점이 뚜렷하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외곽까지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자, 이걸 보시면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전부 전세 매물이 소멸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세 매물이 정말 씨가 말라서 실제로 없다는 건데요. 자, 왜 그런가? 를 한번 보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실 제일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아파트가 없어요. 자, 널린 게 아파트인데 없다는 게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 자,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보통 이 정도의 아파트가 매년 서울에 지어져서 입주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부족하지 않은데 앞으로 계속 턱없이 부족한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당연히 부족하니까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자, 중요한 건 전국의 아파트 총 세대수, 단지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고 싶은 아파트가 얼마나 있냐, 수요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족한 거랑 전세랑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데, 아파트가 막 많이 지어지면 우리가 들어갈 아파트가 많겠죠.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가 한동안 기사에서 공실이 많다, 전세가 폭락했다, 많이 떠들썩하게 이런 게 계속 다루어졌던 거고요. 자, 그럼 반대로 아파트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경쟁하겠죠. 그럼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노도강이 이렇게 전세가 없습니다. 자,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자, 또 다른 이유는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사실 요즘은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데요. 자, 이게 뭐냐면 세입자로 들어가서 2년 거주하다가 2년을 더 살고 싶다고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게 전세값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기존에 살던 사람이 2년 더 살아버리면 이게 전세 매물로 나올까요? 당연히 전세 매물이 안 나오겠죠. 자, 그럼 그 전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지 안 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죠. 그럼 내가 처음 계약했던 전세금보다 지금이 비싸졌을까요? 싸졌을까요? 비싸졌겠죠. 자, 그럼 계약갱신 청구권을 당연히 쓰겠죠. 자, 원래 5억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7억이야. 자, 그럼 5%만 올려주면 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조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도 다 써서 없죠. 전세 만기가 와서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비싼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외곽으로 점점 밀려나는 것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요즘 전세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세입자분들도 똑똑해져서요, 아예 재계약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 지금 전세 가격 비싼 거 알겠어. 근데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버리면 2년 뒤에 결국 나는 새로 전세 살 집을 구해야 되네. 근데 이렇게 아파트가 계속 부족하면 전세 가격이 2년 뒤에 더 비싸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 시세로 재계약을 해버리고 2년 뒤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자 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자, 왜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정도로 지금 전세난이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입자 면접 본다는 기사들이 요즘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임대차 수요는 많은데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빌라왕 사태죠. 이걸 왜 갑자기 말하냐면요, 이때 빌라에서 살다가 전세 사기로 피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 기사도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지, 아무도 안 사겠다고 하지, 그니까 짓지도 않겠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뭐 다를까요? 자, 언론에서 하도 보도가 돼서 아직도 빌라 기피 현상이 남아 있습니다. 자, 빌라를 기피하면 그럼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아파트겠죠. 다들 안전한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는 임대차 시장이 아파트, 빌라 뭐 이렇게 나뉘어졌다면 지금은 아파트를 훨씬 선호해서 다들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 세대들이 편하고 좋은 걸 찾다 보니까 평수가 작더라도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핵심인데요. 여러분, 지금 누구 집에 살고 계신가요?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누군가요? 나한테 집을 제공해준 사람이겠죠. 여러분이 지금 세입자라면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집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반 임대인인가요? 대부분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임대인 집에 살고 계실 건데요. 자, 근데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이걸 보면 어떤 것 같나요? 제 임대인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없어지고 있는 것 같나요? 자, 당연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 나한테 집을 임대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줄 사람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비거주 1주택도 규제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내가 집이 지금 딱 한 채인데 그 집에 직접 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주면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내가 세금 혜택을 만약 받으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안 그래도 전세 매물이 없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전세 집이 한 개 또 사라지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울 중심지건, 외곽이건 계속해서 전세난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밀려나고 집 구하다 지치면 결국 내 집 마련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집을 내놓을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집을 찾다 보면 결국 비싼 가격에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먼 얘기지만 3기 신도시가 완성되고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만약 지금 세입자로 살고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